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전자 D램 초격차, D램도 EUV로 만든다, 생산성은 2배 향상, 고객사의 모듈 100만개 공급으로 평가 완료, 반도체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제가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의 초격차는 계속되죠. 업계 최초로 EUV 공정을 적용한 D램의 양산에 지금 나서게 됐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D램의 EUV 공정, 여기 이것이 중요합니다. EUV 공정을 적용해서 양산 체제를 갖췄다라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EUV 공정을 적용해 생산한 1세대 1X 10나노급 DDR4 더블 데이터 레이트 4 D램 모듈 100만개 이상을 공급해서 글로벌 고객의 평가는 이미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EUV 공정을 완벽하게 EUV 공정은 적용하지 않았어요. 끝 마무리에 EUV 공정을 적용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글로벌 평가가 완료가 된 상태죠. 이로써 삼성전자는 메모리 업계 최초로 차세대 D램 제품부터 EUV 공정을 전면 적용해 반도체 미세 공정의 한계를 돌파할 채비를 갖추고 D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게, 우리 EUV 공정 잘 아시죠? 극자외선을 이용을 하는 건데 엑스트라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그랬어요. 극자외선을 이용한 공정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낸드 플래시하고 D램은 다릅니다. 낸드 플래시는 층층이 쌓아 올려서 낸드 플래시를 이용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이 안 돼요. 그래서 D램은 이러한 것들 때문에 EUV 공정을 적용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D램과 같은 경우는 별도의 캐파시티, 저장 공간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회로 선폭을 줄여야만 성능 및 효율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로의 선폭을 줄인다. 그러면 회로 간의 간격을 줄인다라는 거죠. 이 회로 간의 간격을 줄이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신호 처리 속도가 향상이 됩니다. 그러면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죠. 두 번째로 동작 전압 및 대기 전압이 감소해요. 그래서 컴퓨터에 사용하고 있는 전력이 적게 사용이 돼서 저전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웨이퍼당 D램 생산량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 불화아르곤으로 만드는 제품과 EUV 공정으로 만드는 제품은 웨이퍼당 생산량이 차이가 있어요. 더 촘촘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생산량이 증가가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멀티 패터닝과 싱글 패터닝 차이입니다. 말하자면 멀티 패터닝은 여러 번 작업을 해서 붙여서 만든 것을 멀티 패터닝 작업이라고 하고, 싱글 패터닝은 한 번에 이 회로를 만들어내서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이 생산량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정의 미세화가 진행이 될수록 D램의 EUV 도입은 필수적입니다. EUV 노광 기술을 적용하면 회로를 새기는 작업을 반복하는 멀티 패터닝 공정을 줄일 수 있어요. 말하자면 3번 공정을 할 걸 2번 공정을 하게 되면 이만큼 실리콘 웨이퍼가 사용이 줄게 되겠죠. 한 웨이퍼당 한 패터닝 밖에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번 패터닝 하는 것과 한 번 패터닝, 그리고 3번 패터닝 할 걸 2번 패터닝, 이렇게 줄게 되면 그만큼 실리콘 웨이퍼의 사용량이 줄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공정은 줄일 수 있고 패터닝의 정확도는 더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성능과 수율을 점점 더 향상시키고 제품 개발의 기간도 단축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2번, 3번 할 걸 한 번, 2번으로 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이 제품을 만드는 시간이 단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EUV를 이용한 4세대 10나노급 1알파 D램은 1세대 10나노 D램보다 1X급입니다. 1세대는 X급, 2세대는 Y급, 3세대는 Z급이 되고, 그리고 4세대는 알파, 그 다음 5세대 베타, 6세대가
감마 이렇게 나가는데 이 4세대는 알파급이죠. 이 알파급은 X급 1세대보다 12인치 웨이퍼당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EUV를 이용한 D램 생산 계획을 한번 알아보면 삼성전자는 현재 EUV 공정으로 14나노 초반대에 4세대 10나노 D램 양산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를 통하여 향후 차세대 제품의 품질과 수율도 기존 공정 제품 이상으로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성능과 용량을 더욱 개선한 4세대 10나노 1알파급 D램 DDR5, LPDDR5를 양산하고 5세대 이상의, 이것은 5세대라는 것은 베타급이죠. 베타급의 D램을 선행 개발해서 프리미엄 메모리 시장의 기술 리더십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지금 현재 4세대부터 EUV 공정을 도입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5세대는 지금 베타급이죠. 베타급에서는 완전한 EUV를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선명하게 물건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DDR5, FDDR5 D램 시장의 본격 확대에 맞춰서 글로벌 IT 고객과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업체 간 다양한 표준화 활동도 추진한다라고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표준화입니다. 표준화를 하게 되면 모든 제품들이 삼성의 제품을 기준으로 제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기술료도 나중에는 필요할 수 있고 선도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의 표준을 따라서 모든 업체들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후발주자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EUV 전용 신규 생산 라인인 평택 V2를 가동하고 내년에는 EUV 공정 전면 적용한 차세대 D램 제품도 내놓는다는 계획이죠. 이게 1알파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초격차 전략입니다. 10나노급 D램의 집적도는 10나노대로 지금 일단은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0나노 D램의 공정에 따라서 1세대 1X 그리고 2세대 Y 3세대 Z로 구분이 되죠. 그리고 각각 10나노당 후반, 중후반, 초중반 정도로 되고 1알파는 1Z 다음 단계인 4세대가 됩니다. 현재 다른 경쟁사는 3세대 D램 1Z급 기술 개발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요. SK하이닉스와 미국의 마이크론 등 나머지 D램 빅3와는 1년 이상의 기술 격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격차라고 하죠. 삼성은 이러한 초격차 전략을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다른 업체들이 범접할 수 없는 수준까지 그리고 애플과 같은 이러한 선두 기업에서 특히 노키아를 우리 일단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노키아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을 제일 먼저 만들었던 회사가 어디예요? 노키아입니다. 이런 노키아가 자기의 모바일 폰의 판매량이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스마트폰을 양산을 늦춰버렸어요. 그 양산을 늦춰버린 시간에 애플이 끼어들었거든요. 이러한 끼어드는 시간, 말하자면 다른 업체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선두 기업으로 앞으로 쭉쭉 나가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하고 또한 알아봐야 될 회사가 코닥이거든요. 코닥과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카메라잖아요. 카메라가 옛날엔 필름 카메라였었잖아요. 필름 카메라였는데 이게 디지털 카메라화가 됐죠. 이 디지털 카메라를 제일 먼저 생산을 해냈던 회사가 코닥입니다. 이 코닥도 마찬가지로 자사의 필름 사업이 무너질까 고민을 해서 이런 디지털 카메라의 양산을 늦춰버렸는데 그 사이에 일본 업체들이 끼어들어가면서 이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코닥이 망해버린 이런 상황까지 왔죠. 그래서 우리가 코닥과 노키아를 보면서 기술이 개발됐으면 빨리빨리 개발을 시켜서 양산을 시켜서 다른 후발주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삼성은 이런 것에 가장 선두주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D램 분야의 선두주자는 삼성이에요. 이 삼성이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후발주자들이 못 따라올 만큼 지금 선두권으로 치고 나가는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메모리 경쟁사를 대부분 보면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이 경쟁사죠. 그런데 이들은 아직 EUV 라인이 없어요. 이는 이미 EUV 기반 제품을 생산한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의미하게 되죠. SK는 올해 하반기에 EUV 라인을 구축하고 1알파 D램 양산 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아직 1알파 D램은 양산을 시작을 안 했죠. 그리고 마이크론도 EUV 도입을 무기한 연기했다고 제가 저번 영상에 한번 올려드렸어요. 6세대 1C까지는 이머전 멀티 패터닝 공정을 적용한다라는 지금 방침입니다. 기존 브라루곤 기술을 유지한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볼 때 EUV 공정은 어떻게 삼성전자가 적용했냐. EUV 공정은 TSMC의 추격을 위해서 EUV를 도입을 했거든요. 이를 D램에 적용했는데 또한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TSMC를 적극적으로 추격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보게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EUV 기본적으로 파운드리 사업에서 출발을 했어요. TSMC가 7나노 공정에 선점을 했죠. 브라루곤 공정으로 선제를 도입을 하자 삼성전자는 브라루곤 7나노 공정을 건너뛰고 EUV 공정 7나노를 바로 적용을 해서 반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축적된 EUV 경험이 이번에 D램 양산 적용에 이어진 것이죠.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후발주자였던 삼성전자는 EUV를 계기로 해서 확실한 투톱으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물론 TSMC가 오랜 축적된 경영 노하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범접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TSMC와 지금 기술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업체는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즉 그래서 기술력으로는 TSMC와 양강체제를 구축한 셈이죠. 7나노 이상 기술력을 가진 업체는 지금 TSMC, 삼성전자 뿐입니다. 여기에 지금 끼어들려고 노력하는 회사가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들어온 SMIC가 지금 노력을 하는데 SMIC와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TSMC와 비슷한 브라루곤, 액침 브라루곤 기술을 이용한 7나노 공정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TSMC도 발빠르게 삼성전자와 같이 EUV 라인을 갖추면서 양산은 EUV 장비 쟁탈전을 벌이고 있고 이 EUV 장비는 네덜란드 ASML이 지금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7나노부터 시작된 양사의 나노 경쟁은 현재 진행형이죠. 자,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가 D램에도 EUV 공정을 도입을 했어요. EUV 공정을 도입해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양산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1알파급에서 적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다른 업체와 1년 이상의 기술 격차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서 1베타급 그리고 1C급까지 지금 기술력을 증대시키고 나중에는 1나노 수준이 넘어가는 수준까지 삼성전자가 계속 개발해서 기술력으로서도 삼성전자가 다른 업체에 떨어지지 않고 선두주자로 계속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